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암호화폐 종말, 암호화폐 종말이 올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조차도 이제는 공정한 생각을 하고 있다. The end of crypto. 암호화폐 종말, 비트코인의 종말이 올까요? 그거는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은 알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찮음 아닐까요?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호화폐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보는 거와 똑같겠죠. 암호화폐의 종말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했던 말은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암호화폐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혁신을 싫어하죠.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게 전부다. 나는 지금이 너무 편하다. 이상한 거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결국 그분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죠.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인터넷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블록체인 또한 인터넷의 일부겠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혁신과 혁명이 아니다. 그냥 지금 이 시대의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숫자가 중요하겠죠. 저도 뭐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신뢰? 그리고 신뢰에 따르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어떤 시대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진짜 나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 그 증명의 가장 큰 틀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겠죠. 그리고 그 신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디지털, 인터넷, SNS가 없는 시대에 살기란 굉장히 힘들겠죠. 인터넷이 없는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면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신뢰라는 도구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죠.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는 그런 도구입니다. 혁신과 혁명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은행이, 그리고 여러분의 방송이, 그리고 여러분의 소비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왔다면 결국 지금 시대에 받아들여야 되는 도구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의 종말이 아니다. 암호화폐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종말의 시대다. 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결국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갈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탈중앙화를 꿈꾼다.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 제어받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어쨌든 디지털한 공간 안에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들이 모여서 좋아요 개수가 모여서 팩트를 만들고 수많은 시민들, 대중들의 생각이 전달이 된다. 그렇게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코인데이스크에 나온 기사예요. 암호화폐의 종말. 암호화폐가 어디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 암호화폐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존재할 것인가?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추정되었지만 세상의 모든 시계는 비트코인을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성이 되고 있다.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블록을 제어한다거나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그 누군가는 비트코인의 블록 형성을 하고 10분마다 비트코인 6.25개를 보상으로 받고 있다. 자, 어쨌든 리플랩스는 SEC와의 길고 긴 법적 전투에서 정확히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처럼 보인다. SEC가 작년부터 FTX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죽이려고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판단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진짜 비트코인의 바닥은 언제인가? 제가 비트코인의 바닥은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16,500불에서 28,800불 사이.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 매수는 꽤 괜찮은 자리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의 바닥은 16,500불, 17,500불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 여러모로 여러 각도로 그 누가 보더라도 영화 같은 시나리오처럼 보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끝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비극이 아닌 희극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방금 제가
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정한 생각일 수 있겠죠. 암호화폐 종말은 없다. 오히려 암호화폐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종말을 알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질까요? 블록체인 기술은 결국 사라지고 말까요? 과연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무엇일까요? 제가 2019년도 정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 책은 구글의 종말 조직 일더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구글 세상은 사람을 단 하나의 장소와 시간과 삶에 구속하지만 새로운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새로운 삶과 경험의 다양한 차원들과 그 선택들을 제시할 것이다. 구글 세상과 새로운 세상, 구글 세상과 블록체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제2의 구글이 될 거다, XRP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결국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고 있던 신뢰 기준은 뭐였나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 신뢰를 쌓았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신뢰보다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해져 버렸죠. 결국 구글의 종말이란 이 책은 결국 블록체인으로 전환의 시대다 라고 써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터넷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란 도구는 이제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가 돼버렸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제 영상을 듣고 계시죠. 하루에도 수십 번,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는 디지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쎄쎄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너무나 편하게 사용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살짝 불안하시죠. 디지털의 역습,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 이유는 결국 인터넷이란 공간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보안에 취약하다는 건 결국 데이터를 지키는 권력 구조가 너무 중앙 집중화가 돼 있다는 거죠. 한 곳이 노출이 되면 모든 게 오픈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면 금땡이가 10개 정도 있는데 10명에게 각기 하나씩 그 금을 지키게 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그 금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안전할까요? 도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금을 모두 훔치기 위해서는 10명을 다 찾아다녀야 되지만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단 한 명만 가서 털어버리면 모든 걸 털어버릴 수 있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인터넷망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뇌는 곱하기 정도가 마지막인데 자꾸 피타고라스 정의를 입력하는 거와 똑같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분산 원장, 탈중앙화 이런 말들이 나오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의 종말이 빠를까요? 아니면 구글의 종말이 빠를까요? 블록체인 기술이 이대로 사라지고 말까요? 아니면 구글이 진정 사라지고 말까요? 어쨌든 투자에 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참 인상적인 게 뉴욕타임즈 또한 이제 공정성을 가지고 공평함을 가지고 완벽하게 탈중앙화적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 그 누구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뉴욕타임즈에서도 충분한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저점 매수를 끝내지 않았나, 이런 얄팍한 이해관계가 얽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스멀스멀 세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조금씩 상용화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야기 드리지만 어제 멤버십 라이브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암호화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갈론만 간다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지금은 암호화폐를 잘 선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충분히 잘 선택하고 계신 거라 믿고 싶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업비트 차트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업비트 상으로는 상승 추세선 이탈이 없었죠. 바이낸스는 약간 삐져나왔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는 거의 0.42달러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0.55달러를 바로 올라온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XRP 가격은 75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721원 정도 합니다. 어쨌든 0.55달러에 빨리 진입이 돼야 돼요. 하나로는 738원 정도 하는데 그 자리에 빨리 다시 복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상승 떡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업비트에 없는 이 시그널은 결국 선물 롱 포지션 청산을 암시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업비트에 선물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비트에서는 상승 추세선을 끌고 가고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상승 추세선의 끝자리에 정확히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추세선의 끝자리 663원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차티스트들은 이평선도 RSI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승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을 잘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그리기 힘들겠죠. 어떻게 이 추세선을 정확히 터치를 하고 이 회색선입니다. 회색선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하는지 참 누군가는 그 가격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 가격대가 오면 사겠다. 참 야물고 똑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업비트 차트를 계속 같이 봤어야 되는데 바이낸스 차트만 봤더니 어쨌든 어제 제가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업비트 차트를 보고 살아있구나 라는 판단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자, 0.55달러는 738원, 지금은 721원. 빨리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XRP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만 가격이 저도 되게 예민하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으시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냥 숫자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인정할 건 뭐 인정해야죠. 그런 생각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요새 계속 제가 그러죠. XRP를 더 이상 차트적 관점, 법리적 관점, 경제적, 정치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크게 될 놈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숫자의 그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갈 거면 가고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도구일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7자에 들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액션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5자 6자 괜찮다, 7자는 들어가지 마시라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XRP의 상승 추세선은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RSI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자,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정말 올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조차도 이제는 공정한 생각을 하고 있다. The end of crypto. 암호화폐가 정말 비트코인의 종말이 올까요? 그거는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은 알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찮음 아닐까요?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호화폐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보는 거와 똑같겠죠. 암호화폐의 종말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했던 말은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암호화폐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혁신을 싫어하죠.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게 전부다. 나는 지금이 너무 편하다. 이상한 거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결국 그분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죠.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인터넷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블록체인 또한 인터넷의 일부겠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혁신과 혁명이 아니다. 그냥 지금 이 시대의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숫자가 중요하겠죠. 저도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신뢰, 그리고 신뢰에 따르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어떤 시대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진짜 나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 그 증명의 가장 큰 틀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겠죠. 그리고 그 신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디지털, 인터넷, SNS가 없는 시대에 살기란 굉장히 힘들겠죠. 인터넷이 없는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면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신뢰라는 도구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죠.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는 그런 도구입니다. 혁신과 혁명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은행이, 그리고 여러분의 방송이, 그리고 여러분의 소비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왔다면 결국 지금 시대에 받아들여야 되는 도구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의 종말이 아니다. 암호화폐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종말의 시대다. 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결국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갈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탈중앙화를 꿈꾼다,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 제어받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어쨌든 디지털한 공간 안에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들이 모여서 좋아요 개수가 모여서 팩트를 만들고 수많은 시민들, 대중들의 생각이 전달이 된다. 그렇게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코인데이스크에 나온 기사예요. 암호화폐의 종말. 암호화폐가 어디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 암호화폐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존재할 것인가?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추정되었지만 세상의 모든 시계는 비트코인을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성이 되고 있다.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블록을 제어한다거나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그 누군가는 비트코인의 블록 형성을 하고 10분마다 비트코인 6.25개를 보상으로 받고 있다. 자, 어쨌든 리플랩스는 SEC와 길고 긴 법적 전투에서 정확히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처럼 보인다. SEC가 작년부터 FTX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죽이려고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판단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진짜 비트코인의 바닥은 언제인가? 제가 비트코인의 바닥은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16,500불에서 28,800불 사이.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 매수는 꽤 괜찮은 자리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의 바닥은 16,500불, 17,500불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 여러모로 여러 각도로 그 누가 보더라도 영화 같은 시나리오처럼 보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끝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비극이 아닌 희극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방금 제가 했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정한 생각일 수 있겠죠. 암호화폐의 종말은 없다. 오히려 암호화폐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종말을 알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질까요? 블록체인 기술은 결국 사라지고 말까요? 과연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무엇일까요? 제가 2019년도 정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 책은 구글의 종말, 조지 길더,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구글 세상은 사람을 단 하나의 장소와 시간과 삶에 구속하지만 새로운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새로운 삶과 경험의 다양한 차원들과 그 선택들을 제시할 것이다. 구글 세상과 새로운 세상, 구글 세상과 블록체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제2의 구글이 될 거다, XRP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결국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고 있던 신뢰의 기준은 뭐였나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 신뢰를 쌓았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신뢰보다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해져 버렸죠. 결국 구글의 종말이란 이 책은 결국 블록체인으로 전환의 시대다 라고 써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터넷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란 도구는 이제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가 돼버렸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제 영상을 듣고 계시죠. 하루에도 수십 번,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는 디지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쎄쎄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너무나 편하게 사용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살짝 불안하시죠. 디지털의 역습,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 이유는 결국 인터넷이란 공간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보안에 취약하다는 건 결국 데이터를 지키는 권력 구조가 너무 중앙 집중화가 돼 있다는 거죠. 한 곳이 노출이 되면 모든 게 오픈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면 금땡이가 10개 정도 있는데 10명에게 각기 하나씩 그 금을 지키게 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그 금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안전할까요? 도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금을 모두 훔치기 위해서는 10명을 다 찾아다녀야 되지만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단 한 명만 가서 털어버리면 모든 걸 털어버릴 수 있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 인터넷망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뇌는 곱하기 정도가 마지막인데 자꾸 피타고라스 정의를 입력하는 거와 똑같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분산 원장, 탈중앙화 이런 말들이 나오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의 종말이 빠를까요? 아니면 구글의 종말이 빠를까요? 블록체인 기술이 이대로 사라지고 말까요? 아니면 구글이 진정 사라지고 말까요? 어쨌든 투자에 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참 인상적인 게 뉴욕타임즈 또한 이제 공정성을 가지고 공평함을 가지고 완벽하게 탈중앙화적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 그 누구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뉴욕타임즈에서도 충분한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저점 매수를 끝내지 않았나, 이런 얄팍한 이해관계가 얽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스멀스멀 세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조금씩 상용화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야기 드리지만 어제 멤버십 라이브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암호화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갈론만 간다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지금은 암호화폐를 잘 선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충분히 잘 선택하고 계신 거라 믿고 싶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업비트 차트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업비트 상으로는 상승 추세선 이탈이 없었죠. 바이낸스는 약간 삐져나왔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는 거의 0.42달러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0.5달러를 바로 올라온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XRP 가격은 75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721원 정도 합니다. 어쨌든 0.5달러에 빨리 진입이 돼야 돼요. 하나로는 738원 정도 하는데 그 자리에 빨리 다시 복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상승 떡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업비트에 없는 이 시그널은 결국 선물 롱 포지션 청산을 암시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업비트에 선물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비트에서는 상승 추세선을 끌고 가고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상승 추세선의 끝자리에 정확히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추세선의 끝자리 663원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차티스트들은 이평선도 RSI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승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을 잘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그리기 힘들겠죠. 어떻게 이 추세선을 정확히 터치를 하고, 이 회색선입니다. 회색선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하는지 참
누군가는 그 가격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 가격대가 오면 사겠다. 참 야물고 똑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업비트 차트를 계속 같이 봤어야 되는데 바이낸스 차트만 봤더니 어쨌든 어제 제가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업비트 차트를 보고 살아있구나 라는 판단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자, 0.55달러는 738원, 지금은 721원. 빨리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XRP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만 가격이 저도 되게 예민하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으시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냥 숫자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인정할 건 뭐 인정해야죠. 그런 생각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지만 요새 계속 제가 그러죠. XRP를 더 이상 차트적 관점, 법리적 관점, 경제적, 정치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크게 될 놈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숫자의 그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갈 거면 가고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도구일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7자에 들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액션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5자 6자 괜찮다, 7자는 들어가지 마시라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XRP의 상승 추세선은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RSI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자,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